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날씨가 굉장히 꽤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요즘에 없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오프라인 학원 많이 알아보셨죠. 그런데 알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하는 과정에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학원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불안해 하시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초등, 중등, 고등까지 큰 로드맵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 그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사실 저희 큰아이도요, 수학이 굉장히 힘든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학 학원을 막 알아보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걸 느꼈어요. 아, 요즘 이제 수학 선행도 몇 년씩 이렇게 앞서가다 보니까 뭐 중학교 1학년이면 어디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행이 안 되어 있으면 뭐 늦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상담을 받다 보니까 늦지 않았어요. 아이가 지금 시작하면 괜찮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엄마로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아이도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자기의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영어학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니까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듣고 가도 막상 내 아이의 상황이라고 하면 진짜 늦은 거 아닌가?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아이만 뒤처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초등 고학년 때 많이 학원을 문을 처음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머님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초등 때, 중등 때, 고등 때 어떻게 연결되면 좋은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초등은요,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세요.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중등과 고등 이야기를 하는 걸 다 들어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그 무학년 개념이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어로 접근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가 굉장히 뒤처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학습, 그리고 과목으로서 영어를 바라봤을 때는요, 초등 6학년까지, 사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초등 6학년까지 전혀 늦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듣기 노출해 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라 해봤자 13살인데 이 친구들이 늦은 건 사실 없어요. 사실 성인이 돼서도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초등 6학년까지는 전혀 늦은 것이 아니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늦었다는 없어요, 사실. 늦었다는 없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공교육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로 영어를 손을 놓고 있다. 이거는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공교육 수준에서 하고 있는 그 영어 수준은 따라가고 있는지 첫 번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공부 정서와 태도예요. 이건 누구나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서와 태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중고등학생 자녀를 경험해 보셨거나 또는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본 선생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초등 때 지금 따로 할 거 없다. 정서와 태도만 챙기면 된다. 공부 습관 잡아라. 라는 이야기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때는 사실 지식적인 것들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지식이 조금 모자라도 아이가 습관만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리고 영어 단어도 이제 예를 들면 암기를 시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과도한 양의 암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것은 외국어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단어를 좀 내 머릿속에서 연결하는 연습, 그리고 직접 써보면서 스펠링을 적어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주는 시기가 초등 시기란 말이에요. 초등 시기에서는 정서와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잡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 수준이 조금 모자라다. 우리가 아이가 문법이 조금 딸린다. 그리고 영어의 어떤 어휘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다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 습관, 영어를 놓지 않고 공교육 수준까지는 붙잡고 있는 그 정도면 초등 수준은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등에서는 이 정도 역량만 키우면 되기 때문에 초등에서 대형학원에 가서 어떤 상담을 받으실 때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아이가 뭐 라이팅이 부족하네요. 뭐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부족한 것부터 이야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4대 영역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가 부족합니다. 100점이 아니면 다 부족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보통 또래 아이들이 요걸 하는데 요 반밖에 못 들어가겠어요 라고 하면 굳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학원에 보내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네, 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영어는 단계적 학문이 아니에요. 수학처럼 이 밑에 단계에서 어떤 구멍이 났다고 해서 막 그쪽으로 쑥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는 걸려요. 오래는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뭐다? 초등학교 때 그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습관과 태도를 갖추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중등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중등에는요, 숙련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 때는 습관을 잡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지식을 넣었다라고 하면 기초적인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하는 거죠. 습득을 굉장히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사실 중등이에요. 즉 새로 말해서 새로운 것을 가장 많이 습득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가장 단기간에 많이 빨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중등이에요. 그래서 특히 문법 같은 게 그렇죠. 영어 과목에서 한정을 하자면 사실 문법과 어휘가 그래요. 중등에서 가장 포커싱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첫 번째는 지식의 양을 많이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초등에서는 우리가 습관만 잡았다라고 하면 그 습관이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식을 습득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을 습득을 한 다음에 그 지식을 숙련시켜야 돼요. 숙련시켜야 되는 시기가 중등이에요. 사실 이것도 초등부터 와야 되지만 가장 많은 양을 하는 시기가 중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도 가장 많이 연습하고 트레이닝하는 그 시기가 중등 시기거든요. 중등에선 그래서 드릴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패턴을 연습하는 거. 그게 중등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숙련도를 높여야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암기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보는 속도도 빨라지는 시기가 중등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시면 우리 초등 시기에서 습관이 저학년 때 잡혀있는 친구들은 고학년 때 요 중등의 이 숙련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로드맵을 알면 훨씬 가져올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등 시기에는 숙련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시간 재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중등 시기라고 하면은 고등 시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초등 때 가지고 있었던 이 태도,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습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들어간 지식, 그 통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게 고등 시기예요. 근데 고등에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지문이 나오거든요. 새로 나오는 그 지문들을 국어도 새로운 지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바로바로 독해를 해나가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새로운 지문을 계속 보면서 독해하고 분석하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까지 통합적인 게 다 필요한 게 고등 시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끈기가 필요한 게 고등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 그러니까 고등까지 다 가본 엄마들, 그리고 고등까지 다 경험해본 선생님들은 계속 초등 시기에 해야 되는 것들이 과한 지식 습득이나 또는 문법을 달달달 암기하거나 어휘를 달달달 암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습관,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 그리고 독해를 문제집을 푸는 것도 이런 것도 습관이다 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선에서 그것만 갖춰놔도 초등 시기에는 아주 잘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있어야 엉덩이 힘으로 중학교 때 많은 것을 숙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에 이게 없으면 중등에 이게 어렵고요. 그리고 중등에 이 숙련되어 있는 것들, 많이 인풋이 돼 있는 것들이 없으면 고등에서는 그걸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표 아니고 그냥 학원 다닌 친구들이 고등 가면은 무너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이 초등에서의 습관이 좀 잘 안 잡혀져 있어서 중등에서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숙련은 됐어요. 그래서 내신에는 강해요. 하지만 이거를 통합적으로 보는 눈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 시기에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습관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된 친구들은 고등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져요. 그런데 초등과 중등 중에서 한 군데에서 구멍이 난 친구들은 고등 때 그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엄마가 습관 잘 잡아놨어. 근데 중등에 사춘기가 와서 지식을 넣어야 되는 시기에 지식을 못 넣었어요. 그러면 고등에서 지식을 이제 넣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고등에서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굉장히 긴 시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에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단순히 학원에 가서 단순히 얘가 지금 4학년 진도가 아니에요, 5학년 진도가 아니에요 라는 말에 흔들리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초등 시기 전반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 이게 갖춰져야 중등에서 이걸 하고, 중등에서 이게 갖춰져야 고등에서 수능 1등급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영어는 수능 1등급이요. 물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지만 그래도 못할 일은 아니에요. 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못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초등 눈앞에 두고 있는 어머님들, 그리고 초등 중반 이상 지나신 어머님들, 학원 갈 때마다 레벨 테스트에서 좌절하시고 싫은 소리 들으시는 거 이제 마음에 많이 상처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저희 아이 이제 학원 알아보고 하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좌절을 겪는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아직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 벗어났고 중학교 1학년인데 뭐 이렇게까지 늦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학원은 사실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 자체가 우리 아이를 깎아내리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마케팅의 일종이겠지만 저는 그런 곳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실까? 네. 어떤 그런 학원 상담 받으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진희쌤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